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1급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를 강의할 김인실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회에 이어서 2회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50분 중에 40분 배정하셔서 1회, 2회를 40분씩 잡으셔서 푸시고요. 그리고 2회 모의고사 동영상으로 정답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회 모의고사 문제 한번 필기 사신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의 평등 실현, 빈곤 문제를 해결, 그 다음에 사회의 통합적 실현 다 맞는데요. 사회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정답이고요. 다음 중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해서 7%, 14%, 20%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노인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1회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가 또 중복되고 있습니다. 4. 2008년 7월 1일 4번 장기요양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장기요양급여에는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그 다음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런 게 있죠. 5번 보시면 종합병원 검사비, 이거는 의료보험 파트죠. 그래서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최고의 목적. 보시면 1. 생리적 욕구의 충족, 2번 대상자의 신체적 수발, 3. 수발로부터 보호자의 부담 감소, 이런 것들은 다 요양보호를 하면서 좋아지는 내용이죠.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다면 4번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 그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6번 좀 약간 헷갈리는 문제예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분류로 잘못된 것은, 엄청 헷갈리는데요. 표준교재 63페이지에 나오고요. 이렇게 회색 틀로 나오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거기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도움 맞고요.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 청소, 세탁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이용도끼 한번 지문 보시면요.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 그다음 7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를 보고한다. 올바르지 않죠. 비밀 보장의 법칙 해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를 따른다. 4.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다 맞는데요. 개인적인 정보를 보고한다. 이게 비밀 보장의 법칙이나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것이 이제 어긋난 거죠. 그래서 7번에 1번. 8. 요양보호 업무에서 건강 위험 요인이 아닌 것은, 요양보호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시면 돼요. 1. 직업성의 감염될 수 있죠. 대상자가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결핵이나 이런 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2번. 직원들과 종치 못한 관계.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위험 요인이지 굳이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력 이런 걸로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4. 스트레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다 스트레스 높은 직업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죠. 5. 교대근무, 반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그래서 반근무할 때는 자외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피부도 해치고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건강 위험 요인이 아닌 거 2번입니다. 9.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그러죠. 이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잘 넘어지세요. 예. 다른 젊으신 분들은 이게 대처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3. 항문 간략근 긴장도 감소로 변실금이나 요실금, 변이 줄줄줄 새는 것. 4. 여성의 경우 질분비물의 증가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가 아니라 질분비물이 감소되죠. 그래서 부인과적인 기능이 이제 퇴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노년기의 소화기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화된다. 맞죠? 그래서 자꾸 음식이 짜져요. 소금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이 지방 흡수력이 떨어진다. 3. 치아 문제로 인하여 음식을 씹기 어렵다. 그래서 갈아서 드려야 돼. 믹서에. 4. 쓴맛이 둔해지고 짠맛은 잘 느끼게 된다가 아니라 짠맛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떠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국 같은 거 먹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4번. 네, 틀린 질문이죠. 11번 노년기 심리적 특성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마음적으로 어떻게 변하셨을까? 그걸 찾아내시면 되죠. 1. 우울증 경향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2. 능동성의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능동성의 감소. 그다음 다번에 조심성 증가 맞고요. 라 의존성의 증가 맞습니다. 마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많아져요. 외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걸로 짝지은 거는 다, 라, 마 해서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12번 최근 한국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 핵가족화다. 2. 소가족화다. 3. 단독세대의 증가. 4. 노인 가족의 증가. 이런 것들인데 5번에 보시면 기혼 자녀와의 동거 증가.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5번. 예. 13번 다음 중 노인의 주요 질환 중 소화기계 질환이 아닌 거 위염, 위궤양, 위암인데 5번에 보세요. 천식. 천식 뭔가요? 호흡기계죠. 그래서 5번. 예. 14번 치아 문제로 인해 충분히 씹지 못한 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무절제한 식습관, 예, 부패한 음식 섭취 등으로 노인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은 뭐냐면 1번 변비. 예, 씹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15번 노인성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네, 1번 보시면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 예, 만성 퇴행성 질환 완치는 없고요. 증세가 좀 가라앉아서 편안하게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번에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2.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 3. 건강 상태 악화를 예방한다. 4. 합병증을 예방한다. 5.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것이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이 완치는 되지 않죠. 퇴행성 질환이 무릎에 연골이 닳거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살살살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1번, 예, 16번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또 나왔죠. 골다공증 반드시 나옵니다. 예, 뼈는 칼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리죠. 무기질, 칼슘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2. 청소년기에는 칼슘 섭취가 너무 많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 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3. 저칼슘,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고칼슘. 고칼슘 바꿔주시고요. 4.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체중의 부하를 느낄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년기 이후 폐경 여성일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 맞죠? 그래서 폐경 여성일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